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이식 외길인생 김영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 보형물 수술을 하고 나서도 지방이식을 할 수 있을까요? 보형물 수술을 했는데 왜 지방이식을 또 할까 의아스럽죠. 하지만 의외로 보형물을 하고 나서 촉감, 이물감, 모양의 불만족으로 보완을 원하거나 좀 더 볼륨을 키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보형물을 제거하기는 부담스러운 경우는 보형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방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형물 위 지방이식과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인데요.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보형물을 하시고 가슴 지방이식을 원하시거나 보형물과 지방이식을 동시에 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원장님, 보형물 위 지방이식은 어떤 수술인가요? 네, 보형물 수술 후에 가슴의 볼륨이 작다든가 윗가슴이 조금 비어 보인다든가 피부가 얇아서 백이 만져진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지방이식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의 보형물은 그대로 놔두고 가슴에 지방을 이식하는 경우를 보형물 위 지방이식이라고 합니다. 보형물을 한 지 5에서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보형물 자체를 제거하고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형물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보형물을 제거하지 않고 추가적인 지방이식을 통해 모양이나 사이즈를 보완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절개로 보형물을 삽입한 경우는 다시 보형물을 빼기 위해 유륜 주위나 가슴 밑선으로 절개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보형물을 놔두고 지방이식을 원하십니다. 보형물 위 지방이식은 어느 정도의 지방을 이식할 수 있나요? 보통 가슴 이식 때는 260cc 이상의 지방을 이식한다고 했는데, 보형물이 있는 경우는 기존의 보형물이 있는 위치에 따라 대략 150에서 200cc 정도의 지방이 이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보형물이 있는 자리는 지방을 이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 이식만 하는 경우보다는 볼륨이 줄어드는데요. 그래도 이미 보형물로 볼륨이 많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양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전에 초음파로 보형물의 위치와 여분으로 넣을 수 있는 보형물 위 공간의 두께를 확인합니다. 보형물이 근육의 아래에 있는 경우는 좀 더 많은 양의 지방을 이식할 수 있고, 반대로 근육의 위에 보형물이 있는 경우는 이식할 수 있는 지방량이 더 적게 됩니다. 보형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방이식을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많은 경험과 세심한 술기가 필요한 난이도가 있는 수술입니다. 보형물 한 지 3에서 5년 이내의 경우야 큰 문제가 없지만, 보형물이 오래되면 외막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므로 작은 충격에도 파열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자칫 보형물 수술까지 새로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보형물 위 지방이식은 세심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수술 전에 미리 초음파로 이식할 공간을 확인하고 보형물을 촉지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식을 해야 되겠죠. 원장님, 그럼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은 뭔가요? 이름이 생소하네요. 네, 한마디로 보형물과 가슴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형물과 지방 이식을 같이 해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자는 의미의 수술입니다. 하이브리드 수술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보형물 수술 후 모양이나 사이즈를 보완하기 위해 가슴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지방 이식을 하고 난 후 사이즈의 불만으로 보형물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이브리드는 보형물 위 지방이식과 지방이식 후 보형물 수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보형물과 지방이식을 동시에 하면 안 되나요? 동시에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보형물 수술 후에는 혈종의 가능성이 있어서 강한 압박을 해야 하는데, 가슴에 지방을 이식하게 되면 그 부위는 압박을 할 수 없으니까 수술 후 관리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하면 감염의 위험도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동시에 수술을 하진 않고요. 보형물이든 지방이식이든 수술의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수술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신 보형물을 제거하고는 바로 지방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방이식 후 보형물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보형물 수술 후 가슴 이식을 하는 것처럼 지방이식 후에도 크기의 불만으로 보형물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담을 할 때 기대치가 높아서 큰 가슴을 원하는 경우는 보형물 수술을 권하지만, 지방이식 후 생착률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분이나 더 큰 가슴을 원하는 경우는 지방이식 후 보형물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식하고 보형물을 하게 되면 이식된 지방이 쿠션 역할을 하니까 촉감이나 보형물이 만져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삽입되는 보형물의 사이즈도 조금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형물의 사이즈를 줄일 수만 있다면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장단기 부작용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원장님, 지방이식 후 보형물 수술은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근육의 아래라든지 피하지방층에 지방이 이식되어서 원래의 해부학적 위치에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터워진 지방층 때문에 근육의 아래층에 보형물을 넣기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이식 후에는 가슴에 볼륨이 어느 정도 생긴 상태니까 굳이 힘들게 근육의 아래층이 아니라 근육의 위층으로 보형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육의 위로 보형물을 넣게 되면 수술도 수월하고 통증도 적고 출혈도 없어서 일상활동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큰 보형물을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보형물의 사이즈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 이식 후 보형물 수술이 꼭 힘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은 보형물 위 지방 이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울러 넓은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가슴 성형이라 할 수 있는 지방 이식 후 보형물 수술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형물과 지방 이식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은 아니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서 보형물 후에도 지방 이식으로, 반대로 지방 이식 후에 보형물 수술도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